네, 자, 이번에 6장 비주얼 디자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비주얼 디자인은 이제 기획자가 작성한 스토리보드를 기반으로 디자이너가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 많이 쓰죠. 이런 거 같은 그래픽 툴로 디자인을 하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자, 비주얼 디자인 역시 모바일 디자인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이제 우리 프로세스를 보면은 제일 끝부분 거의 개발 직전에 끝부분에 있는 그러한 영역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책을 구매하신 이제 많은 분들이 디자이너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 비주얼 디자인 쪽으로 이제 어떤 그 성과를 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모바일 디자인은 그 뭐라 그럴까, 이런 얘기하면 뭐 디자이너 분들이 조금 서운해 하실 수도 있는데, 이미 완성된 예, 이미 완성된 엘리멘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미 완성된 엘리멘트들은 뭐냐면 iOS나 안드로이드, 여기서 이미 제공해주는 여러 가지 요소들 있죠. 무슨 이제 우리 완전히 배우진 않았습니다만, 무슨 뭐 바 형태라던가, 아니면 뭐 심지어는 뭐 폰트라던가, 아이콘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다 제공을 미리 해줘요. 다 미리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그 회사에서 뛰어난 디자이너들이 이미 다 완료가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조합을 시키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주얼 디자인이 이제 물론 이제 컨텐츠를 설계를 하실 때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전의 웹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디자이너가 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거의 이제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일단은 모바일 비주얼 디자인에 대해서 이제 그래픽 툴을 사용하는 방법이나 디자인을 잘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하우보다는요, UX 관점, 역시나 이 모바일 쪽은 UX가, 저희가 다루고 있는 책도 UX 부분이 굉장히 강세기 때문에 UX의 관점에서 이제 몇 가지 비주얼 디자인에 대한 핵심 사항을 이제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네. 자, 책에서 보시면 208페이지가 이제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모바일 비주얼 UI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미적인 요소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있겠는데, 자, 우리 책에서는 타이포그래피를 이제 주요 강점으로 새기고 있어요. 자, 왜냐하면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핸드폰이 삐뚤어졌네. 예, 핸드폰이 삐뚤어졌습니다. 자, 뭐 보통 이렇게 나와서 설계를 하는데, 이 안에서 온갖 화려한 그림보다는요, 요즘 유행하고 있는 라이프 트래킹이나, 제가 그때 건강 쪽 뭐 이런 거 말씀드렸죠. 라이프 뭐 트래킹, 그다음에 큐레이션, 이런 유들의 이제 어플리케이션 그 디자인들이 대부분 다 보면은 타이포그래피에 의해서, 타이포그래피는 뭐냐면은 뭐 글자로 거의 이루어진 디자인이 이루어진, 뭐 일기예보도 마찬가지죠. 일기예보 같은 경우에도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을 모두 다 대부분 다 보면은 좀 삐뚤어졌으니까, 뭐 이렇게 스마트폰이 있으면은요, 여기 뭐 56, 뭐 올라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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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블라, 이런 형태의 어떤 디자인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타이포그래피가 그만큼 여러분 중요한, 모바일에서는 중요한 이제 환경이 되겠습니다. 자, 타이포그래피 중요 요소만 보겠습니다. 자, OS가 제공하는 기본 폰트를 사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네, OS가 제공하는 기본 폰트, 특히 뭐 iOS라던가 안드로이드라던가, 여기서 제공해주는 모바일 기본 폰트라는 건요, 모바일 환경에,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폰트입니다. 자, 이런 폰트를 가지고서 놔두고 다른 어떤 폰트를 쓰실 이유가 별로 없어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주 그냥 전설의 폰트라고 불리우죠. 헬베티카라는 라던가, 아니면 이제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새로 아이스크림 샌드위치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로보트 폰트가 이제 그 기본 메인 폰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폰트를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중요도에 따라서 폰트의 색과 크기를 변하는 것. 자, 이게 이제 디자인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겠죠.
중요도에 따라 폰트의 색과 크기를 변화시킨다. 자, 여러분 디자이너가 예전에는 아름다운 아름다운 어떤 뭐 색을 갖다가 색 배합을 예, 뭐 이게 이제 잘 쓰는 게 능력이었죠. 근데 이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왜냐면 오히려 색과 뭐 크기라든가 이런 거는 변화를 많이 주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예, 최근에 이제 뭐 정보 죄송합니다. 꽝 소리 나네. 예, 정보 구조를 표현하거나 뭐 이러한 유의 그러니까 옛날처럼 막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그리는 게 아니라 예, 정보를 표현하기 위한 자 모바일 여러분 그래픽은 정보를 표현을 많이 하죠. 예. 근데 정보 표현을 할 때 있어서 뭐 잉크를 절약하라라던가 아니면 뭐 그러니까 색과 크기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사용을 하지 말아라. 예, 이러한 내용들이 아주 주요 골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을 중요도에 따라서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이 되겠죠. 예, 중요한 거는 색하고 크기를 변화를 시켜줘도 되는 겁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패턴에 대한 변화를 주는 건데, 자, 패턴에 대한 변화, 중요도. 여기서 말하는 중요도가 뭡니까? 예, 이것도 일종의 UX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중요도에 해당되는 부분, 뭐가 중요한 건지, 어떤 게 중요한 건지, 또 아니면 내가 뭐를 중요하게 표현을 할 건지, 예, 이런 거에 대한 개념, 사용성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개념이 있어야지만 네,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주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디자이너가 내 마음대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러한 것보다는 이 정보를 표현하는 예, 기본 규칙, 방법론에 의해서 디자인을 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문맥이 되겠습니다. 과연 어떠한 흐름에, 자, 우리 여러분 굉장히 여러 가지 나오죠. 여러 번 나옵니다. 컨텍스트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 예. 그리고 이거 많이 찾아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컨텍스트 디자인, 문맥 디자인, 상황에 맞는 그러한 문맥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기타 상세한 내용들은 209페이지에 보시면 예, 제가 이제 다른 유의 블로그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가져온 그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뭐 중요한 경고문이나 알림, 빠른 응답을 요구하는 메시지는 보통 빨간색 폰트에 붉게 지정을 한다. 자, 애플 같은 경우에 예, iOS에서 이 레드 컬러에 대한 지정을 확실하게 했습니다. 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중요한 경고문, 알림, 특히 이제 뭐 딜리트, 예, 이런 아주 그러니까 한번 실행이 되면은 나중에 아주 치명적인 역할을 하는 이러한 것들은 반드시 레드 컬러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레드 컬러 사용 안 하면 예, 리젝트 되죠. 리젝트. 예,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을 런칭 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까다롭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타이포그래피 아이고 이거를 뭐 지워야 되겠네요. 네, 잠시만요. 헐, 어떻게 지울까? 예,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게 지금 아니 뭐 바보같이 지울 수 있는 겁니다. 예, 지우게 되는 거겠네요. 자, 뭐 저는 이 나이키 러닝 플러스 너무나 완전히 사랑합니다. 예, 나이키 러닝 플러스 굉장히 사랑하는데 예, 이 나이키 러닝 플러스에서 보시면 이게 이제 라이프 트래킹의 대표적인 그러한 어플리케이션이죠, 그죠? 예, 지우면서 뭐 이걸 하려니까 참 골 때리네요. 자, 예, 나이키 러닝 플러스 같은 경우가 아주 대표적으로 잘 만든 거가 되겠어요. 이제 고유의 자기의 어떤 브랜드 아이덴티티, 예, 아이덴티티에 대한 컬러를 가져가고 타이포그래피가 아주 잘 쓰였습니다. 네, 뭔지 모르지만 예, 중요한 거는 색깔과 크기를 변화를 시켰죠. 나머지 일관성 있는 것들은 예, 이렇게 표시를 하시고 좀 종류가 다른 예, 그러한 내용들은 또다시 컬러 물론 요거에 대해서 컬러는 뭐 녹색으로 할지 뭐로 할지는 디자인의 재량입니다. 네, 하지만 이러한 컬러 조합을 사용을 했다라는 거. 자, 여러분 이거에 같은 경우에서도요. 정보 구조에 대한 게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오묘한 그라데이션 컬러가 그냥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그죠? 얼추 봐서는 아마도 이 빨간색이 있는 구간, 영역들, 예, 이런 것들은 예, 아마 높낮이가 고도가 좀 높은 곳이라던가 이런 곳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노란색이 예, 그 다음 고도, 예, 녹색이 제일 평지, 예, 평평한 곳이 되겠죠. 네, 요즘 센서로서는 고도기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런 형태로 이제 디자인을 하는 거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자 이런 게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예, 이런 게 이제 비주얼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지 무슨 여기를 아름답게 막 떡칠을 해가지고 컬러를 예, 막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예, 다 원인과 결과 이유에 의해서
예, 표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 장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타이포그래피. 자, 이게 이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마 예, 자전거용 어플리케이션, 뭐 바이크 메이트라던가 예, 이런 자전거 탈 때 쓰는 어플리케이션 여러분 아마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예, 보통 이제 자전거 이게 핸들이라고 치고요. 여기 딸랑이가 있고 예, 여기에 핸드폰을 예, 그러니까 고정을 시키셔가지고 예, 여기에 이제 돌아가는 그런 어플리케이션 예, 그런 거를 이제 실습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실습을 예, 자 바이크 메이트라는 어떤 그런 실습을 하실 때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게 속도계, 이동거리계, 주행시간 같은 거, 또 날씨, 맵하고 연동하고 개인운동 관리 같은 예,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겠죠. 자, 한번 여러분 이거를 만약에 이제 화면상에 표시를 하실 때 어떻게 표시를 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속도계 변화량이 굉장히 크죠. 네, 내가 잠시라도 예, 시간에 따른 예, 변화가 굉장히 큽니다. 시간에 따른 변화가 크기 때문에요. 네,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속성을 이제 부여를 해주는 겁니다. 아, 속도계는 이렇게 생겼구나. 그 다음에 이동거리계, 예, 비슷한 내용들. 예, 자, 주행시간 같은 거, 이동거리계 같은 경우에는 속도계하고, 예, 이제 조금 좀 다른 내용으로, 예, 이동거리계라는 게 이제 표시가 되겠고요. 자, 주행시간, 아무래도 뭐, 예, 뭐, 3분, 뭐 05초 예 아니면 몇 시간 굉장히 내용이 길죠. 예, 속성을 이제 나타내 주는 겁니다. 속성을 지금 파악을 해보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이러한 관점에서 그림을 그릴 때 좀 매끄럽지 않게 넘어갔는데, 예, 이러한 관점에서 그림을 그릴 때, 자, 일단 변화량이 제일 큰 거, 예, 속도계 어때요? 제일 크게 그렸습니다. 컬러도 좀 눈에 띄게 했죠. 영역도 제일 크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에 대한 보조적인 역할. 예, 여러분 보통 이 자전거용 어플리케이션 만드실 때는 우리 헬스기구이죠, 헬스기구. 예, 우리 소위 말해서 헬스기구 중에서 뭐 자전거라던가 아니면은 러닝머신. 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UI를 조금 참고를 하셔도 좋긴 좋아요. 예,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실질적으로 디자인을 하실 때 어떠한 내용으로 예, 공부를 하실지, 그러니까 참고를 하실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텐데, 그때는 이렇게 예, 관련 있는 앱이라던가 관련 있는 자연물 예, 이런 것들을 비교 대상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동거리계라던가 예, 자 이제 뭐 이동거리계라던가 아니면 토탈리 걸리는 시간들 뭐 칼로리 엘리베이션 예, 자 이러한 내용들을 동일한 영역이 있고 나름대로 중요하니까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예, 같은 크기에 이제 뭐 색깔만 조금 다르게 색깔은 사실 같게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예, 여기에다가 바로 연결시켜서 위치를 시켰죠. 그것도 역시 큼직큼직하게. 자, 요 속도와 관련되어 있는 보조적인 도구. 예, 뭐 평균 속도라던가 맥스 스피드는 예,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같은 라인에 배치를 시켰습니다. 자, 여러분 최소한 이렇게 구도상으로 예,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돼야 됩니다. 설명이. 예, 이런 게 이제 모바일 UI 디자인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요거는 참고로 올드 안드로이드요, 올드 안드로이드. 올드 안드로이드 UI인데, 자, 요거를 이제 요즘 나오는 안드로이드로, 예, 나중에 한번 안드로이드 시간에, 예, 다시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맥과 운동, 개인 운동 관리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요렇게 화면 디자인을, 예, 진행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제 컬러 가이드를 한번 또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책에 나와 있는 내용보다 플러스 더 해서, 예, 컬러 가이드. 자, 모바일 좀 제가 보여드린, 예, 210페이지 잠깐만 보시면은요, 여기에서도 타이포그래피에 해당되는 핵심적인 맥락들이 나옵니다. 예,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예, 그러한 관점에서 보시면, 아, 이래서 이 타이포그래피가 이런 형태로 되어 있구나. 예, 일기예보 같은 경우에도 보면, 예, 죄송합니다. 예, 오늘 날짜를 이제 제일 핵심에다 나왔고요. 오늘 날씨에 대해서 예, 우측 상단에 조금 크게 이제 표시를 한 겁니다. 예, 웨더 뉴라고 하는 예, 그런 어플리케이션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데이, 셋, 썬데이, 먼데이. 예, 아마 오늘이 이제 금요일인 것 같죠? 네. 자, 이러한 내용들, 이러한 날짜별로 있는 거는 동일한 영역이기 때문에 예, 같은 크기와 같은 폰트와 같은 장소
이제 위치를 시켜놨죠. 너무 간단한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디자인을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의외로 망각하시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211페이지 모바일 컬러 스타일. 이건 컬러 가이드하고 조금 내용이 좀 다르긴 한데요. 일단은 효과적인 컬러 가이드. 예. 자, 이러한 내용들은 정보를 효과적으로 노출하려면 주로 강조색을 사용합니다. 강조색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 05번, 그림 05번처럼 그러한 컬러 패턴, 띠를 두르는 거, 그러니까 원색이 되겠습니다. 원색이 되겠고, 이러한 내용들을 사용을 하시는 게 좋죠. 자, 한번 그러면 어떤 형태에서 강조가 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색상 코딩을 할 때 빨간색, 녹색, 노란색, 파란색, 분홍색, 갈색, 주황색, 회색, 보라. 자, 이런 색깔 순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합니다. 네, 색상 코딩을 할 때는 의외로 빨간색하고 녹색하고 같은 계열이 나와 있죠. 자, 이 색을 쓰지 않는 이유는 배합을 쓰지 않는 이유는 우리 컬러 블라인드, 그러니까 생맹이 있으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빨간색과 녹색하고 차이를 잘 못 느낍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뭐 패턴을 주거나 뭐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밑에 나옵니다. 정록 생명을 빨간색, 녹색을 쓸 때에는 정록 생명을 고려를 해서 부가적인 시각적 특징. 자, 뭐 중요한 게 이제 패턴 같은 거겠죠. 패턴 어떤 거냐면은 자, 화면에 이렇게 있으면은 얘는 빨간색을 쓰고 얘는 파란색을 만약 녹색을 쓴다면은 점점점점점점 뭐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한다든지 이렇게 시각적인 특징과 섞어서 쓰는 것이 좋겠죠. 자, 이런 컬러 패턴을 이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좁은 영역은 상대적으로 채도가 높게 하고, 색을 밝게 만든다는 얘기죠. 그죠? 넓은 영역은 상대적으로 채도가 낮게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것도 다 나름대로 뭐 일리가 있죠. 좁은 영역이 작은 곳에서는 채도를 낮게 만들면 잘 안 보여요. 그죠? 시각적으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채도가 높게 만들어 놓고요. 자, 반대로 넓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자, 모바일뿐만 아니라 우리 PC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넓은 영역을 만약에 새빨갛거나 샛노랗게 칠해버린다. 이러면 여러분 눈이 너무 피로하죠. 눈이 아파서 안 됩니다. 그래서 채도가 낮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런 간단한 원리 같은 경우에도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인데 뭐 이렇게 색깔을 칠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물론 중요도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여기에서는 진하게 상대적으로 10개 10개 조금 더 진하게 이런 형태로 표시를 하시는 것이 배열상 아주 좋게 시각적으로 이쁘게 보여집니다. 네, 자, 강조자 할 때는 배경색과 대비가 커지는 방향으로 색상 부여를 해야 됩니다. 자, 배경색과의 대비는 80에서 70에서 80% 이상 80% 농도 차이가 나야 됩니다. 자, 정경과 배경. 자, 내가 여기다 만약에 컬러로 55라는 숫자를 쓴다고 하면은 뒤에 배경이 흐리게라면 여기는 진하게, 뒤에 배경이 진하게라면 여기는 흐리게. 자,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80% 이상 포토샵에서 찍어보면 나오죠. 80% 이상 되게 되고요. 자, 문화별 지역별로 선호하는 컬러가 다르요. 그래서 문화별 컬러 가이드를 고려해야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책 212페이지 거기에 보면은 뭐 좀 자세하게 나와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색과 연상작용에 대해서 나옵니다. 뭐 빨간색은 보호성이 있고 강력하다. 그 다음에 주황색은 신난다, 노란색은 신나고 명랑하다, 녹색은 자연이다, 중립이다. 네,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 이 책을 옆에다 끼고 두시면서 컬러를 쓰실 때 꼭 이러한 내용으로. 그래서 여러분 회의 같은 거 할 때나 아니면 디자인 품평회 같은 거 할 때 나오죠. 제가 파란색을 쓴 이유는 기쁨과 안전함과 편안함을 주는 색으로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파란색을 썼다. 자, 이런 내용으로 가지고서 설명을 하시면 굉장히 좋겠죠. 자, 문화별, 지역별. 뭐 여기서 대표적인 게 이제 중국입니다, 중국. 중국은 여러분 무슨 색깔을 제일 선호합니까? 그렇죠. 빨간색입니다. 중국은 무조건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중국에서 만약에 어떠한 것들을 이제 표현을 하려면 빨간색, 특히 기쁨이라던가 축제라던가 행사라던가 행운 이러한 내용들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빨간색으로 처리를 하시고요. 214페이지에서도 보시면은 컬러 패턴에 따른 이제 국가별이나 지역별이나 이러한 색 배합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느끼는 그러한 배합들 배합에 대해서 나와 있고 215페이지에서도 보시면은 여행 같은 거는 파란색 쪽
그 다음에 핵심 기능하고 버튼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좀 중점적으로 강조를 해놨고요. 코카콜라,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브랜드는 빨간색 역시. 그 다음에 중국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 빨간색하고 황금색을 잘 배합을 시키는 이런 경우가 이제 사용을 하시면 아주 좋다는 얘기죠. 자, 우리 디자이너들이 또 필수적으로 아셔야 될 거. 자, 기획자들은 별로 상관이 없는데요. 디자이너들한테는 꼭 필요합니다. 자,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기획자한테 스토리보드를 전달을 받아서 디자인을 하시죠. 그죠? 비주얼 디자인을 하시게 됩니다. 비주얼 디자인을 하시면은 그냥 디자인만 하시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개발자가 이거를 보고 개발을 해야 되겠죠. 그죠? 개발자는 스토리보드와 동시에 디자이너 분들이 작성을 해 놓으신 이 디자인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앉혀서 개발을 하게 되는데, 이때 필요한 내용이 바로 가이드라인입니다. GUI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이제 개발자가 개발할 수가 있죠. 픽셀 가이드라인이란 건 무엇이냐? 픽셀 가이드 수치를 입력을 하는 거다. 이게 필수적인 요소고요. 이미지 사이 간격과 색상 등 보조적인 수단을 표시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가령 이러한 어떤 우리가 흔히 보시는 그러한 그런 팝업 같은 아니면 이런 화면상 페이지를 표시를 하는 디자인이 있다라고 치면은요. 자, 여기 전부 다 이게 이미지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시작되는 꼭지점, 이 이미지가 시작되는 꼭지점, 이러한 것들을 이제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10,25다, 0,0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요 넓이는 95다. 자, 이렇게 텍스트 디자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텍스트에서 기본 컴포넌트 사이즈 좌표값하고 높이만 보통 제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컬러값 제공만으로도 개발자가 폰트는 당연히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폰트하고 컬러, 이게 뭐 샵, 넘버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예제를 보면은요. 자, 이런 어떠한 어플리케이션 디자인이 있다라고 치시면은 자, 이러한 것들은 이제 폰트의 0,0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죠? 상단에는 이게 이제 여러분 내비게이션 바라고 그래가지고요. 이건 기본적으로 시스템에서 제공을 해줍니다. 이게 뭐 44 픽셀이라던가 아니면 50 픽셀 이렇게 아예 그러니까 정해져 있어요. 높이라든가 이런 게. 이런 것들은 디자인 안 하시고 여기서부터 이제 0,0으로 이제 해당이 아니라 진행이 되겠죠. 이것도 여러분 직업병이에요. 해당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씁니다. 자, A 같은 경우에는 제목 나오죠. 그죠? 뭐 대학 내에서 매진하다 걸린 여고생 아직도 있다. 아주 옛날 영화인데 자, 11,9 좌표점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거 이미지는 아마 이미지 이름이 있겠죠. 그죠? 이미지 네임이 여기서 안 보이지만은 파일 네임이 나와 있네요.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건 아마 폰트이기 때문에 이미지가 별도로 안 나와 있고 이런 RGB 색깔로 이제 표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B 같은 경우에 찌막이라는 그러한 이미지명이 있고요. 자, 이렇게 플러스 셀, 플러스 딤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 이 버튼이 누르면은 좀 색깔이 바뀌는 거죠. 눌러졌을 때 색깔이 좀 바뀌는 거 이런 것도 다 표시를 한 겁니다. 같은 영역 좌표에 같은 크기로 크기는 사실 뭐 안 써도 크게 상관없는데 같은 XY 좌표 시작되는 좌표를 갖다 넣어주시면은 개발자가 이렇게 눌러졌을 때 선택이 됐을 때라든가 뭐 아니면 딤 처리됐을 때 찜하기가 이미 찜해 놓은 거는 찜하기가 필요가 없겠죠. 그럴 때 이제 딤 처리라고 우리 보통 딤드라고 하는데 딤드 처리 같은 이런 파일 같은 것들을 앉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만드는 게 GUI 가이드라인이 됩니다. GUI 가이드라인은 모바일 디자이너라면은 반드시 알아둬야 될 그러한 사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좀 잘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간단하게 이제 GUI 가이드라인 제작하는 거 여러분 책에서 보시면 예제와 함께 좀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거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 비주얼 디자인 쪽은 뭐 굳이 아니지만 목업을 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목업은 나무 목자가 아니에요. 나무 목자가 아니고 흉내내다의 영어 목입니다. 목업 그 말이 되겠습니다. 자, 모바일 앱은요 동적인 표현이 많기 때문에 일반 기획서라든가 스토리보드에서 표현이 어렵죠. 그래서 스토리보드 내용을 현실감 있게 구성을 해가지고 빠른 이해와 상호 오해를 없애는 아니면 여러분들 PT 할 때 제일 좋습니다.
클라이언트들이라던가 아니면은 내부 임직원분들, 이런 분들한테 우리의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PT를 할 때 그때 제일 좋죠. 목업으로 만들어 놓으시면 스토리보드를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목업을 갖다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사용자 인터랙션을 좀 더 사실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걸로 목업을 만드냐면 PPT 애니메이션, 플래시, 특히 플래시로 많이 사용을 하죠. 오브젝트라든가 목업 툴. 여러분 어플리케이션 앱스토어 같은 곳에서 앱스토어에서 목업이라고 검색어를 땡하고 치시면요 모금용 어플리케이션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가격은 조금 비싼데 뭐 그래봐야 뭐 9달러 정도 해당됩니다. 가격은 좀 비싸긴 하지만 모금용 어플리케이션이 많아서 이걸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 책에서는 뭐 지면상, 시간상, 사정상 목업 툴을 상세하게 다루는 거는 여러분 어차피 보시면 금방 아실 수가 있어요. 파워포인트랑 비슷합니다. 파워포인트랑 사용하는 거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목업 툴을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PPT를 이용한 모바일 목업 작성하는 법. 간단하게 이론적으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기존 정적인 기획서로 모바일 어플 기능 통작, 그러니까 기능하고 동작을 표현하기 좀 곤란하다고 그랬죠. 탭바 이동 같은 경우에는 하이퍼링크 같은 걸로 처리를 하면 좋은데, 우리 포토샵에서 보면은요, 링크를 걸게 되죠. 링크. 외부 링크뿐만 아니라 내부 링크, 내부 페이지 링크도 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페이지 링크를 걸면 우리가 가령 이제 뭐 밑에 여기 탭이 그러니까 메뉴에 나타나는 버튼이 있다면 A를 누른다. 그러면 A 페이지로 자동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자동이 아니라 이동을 하는 거죠. B 같은 경우에 B 페이지로 이동을 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좋습니다. 자, 근데 이게 결정적인 단점이 있어요. 이거는 스토리보드가 다 완료가 된 다음에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중간에 수정을 많이 하게 되면요, 이 페이지가 꼬입니다. 그죠? B가 만약에 50페이지로 가는데 페이지 수가 늘어버리면 이게 50페이지나 55페이지가 되겠죠. 뭐 이렇게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 링크를 진짜 모든 페이지마다 다 수정을 하셔야 돼요. 너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다 완료가 된 다음에 이제 작업을 하시는 게 좋고, 화면 전환이라던가 기능 구현 같은 경우에는 PPT 애니메이션이 요즘 굉장히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그죠? 버전업이 뭐 되면서 아주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20페이지에 제가 거기다가 그 PPT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넣어놨거든요. 애니메이션을 정말 잘 쓰면 진짜 애니메이션처럼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API 삽입, 특수 애니메이션의 경우 오브젝트 컨트롤 같은 거를 삽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뭐 제일 많이 쓰는 거는요. 여러분 SWF 뭡니까? 플래시죠, 플래시. 어도비에서 만든 이 플래시를 이 안에다가 삽입을 해가지고 PPT 안에 삽입을 해서 정말 동적인 표현을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자, 목업 툴 같은 거를 이용해서 모바일 목업을 작성을 하실 수가 있는데, 뭐, PC용 설치용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제 구글이 만든 드로이드 드로우라는 안드로이드 목업 제작하는 게 있는데, 이제 거의 개발 툴에 가까워서, 디자이너 분이라던가, 뭐, 기획자분은 좀 사용하시기가 어렵긴 해요. 그리고 업그레이드가 아직까지, 언제 이후부터는 업그레이드가 안 되고 있어서요. 몇 년째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사장된 그러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워낙에 유명하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해놨습니다. 자, 아이폰 목업 툴킷 같은 거, 노트 스파크 이것도 이제 유료라서 노트 스파크 같은 거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아이폰이라던가 안드로이드 같은 곳에서 목업 어플리케이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업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서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이 나옵니다. 자, 목업 툴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애드 스크린, 보통 이제 뭐 탭 페이지 같은 걸 추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메뉴에 따른 페이지 수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각자 페이지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해당되는 게 전환이 이제 필요하겠죠. 전환. 우리 트랜슬레이트라고 하는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전환이 있습니다. 전환. 전환을 이제 하실 때 전환 표현에 대한 애니메이션 같은 거 하실 때 좋습니다. 자, 페이지 링크라든가 이런 전환 애니메이션이죠. 이런 것들이 그리고 UI 폼이라든가 팝업 같은 거 어떤 식으로 팝업이 나오게 되는지 아니면은 우리 지난번 패턴 시간에 보였던 인레이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뭐
화면이 넓어진다든지, 예, 이러한 것들을 이제 처리를 할 때 목업으로 하시면 좋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제 제가 예전에 썼던, 예, 그러한 이제 내용을 가지고서, 예, 플래시로 만들어 놓은 걸 보고서 한번, 예, 강의를, 예, 마쳐 보겠습니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좌측에다가, 예, 이제 아예 그 클라이언트들을 위해서, 예, 이렇게 만들어 놨죠. 그리고 실제로 플레이를 하면, 예, 예, 음악이 실제로 나오게끔, 예, 음악이 나오게 배치를 했죠. 전부 다 플래시로 만든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뭐 특수한 기능 같은 경우에는, 예, 그렇죠. 이제 뭐 어떤 이러한 느낌을 저장을 한다는 내용인데요. 예,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뭐 데이터베이스, 예, 데이터베이스를 누르면, 예, 이 음악에 대한, 예, 데이터베이스가 나오게 되죠. 예, 오늘의 히스토리들, 예, 히스토리 같은 것들도 이제 웹이랑 연동을 시켜서, 예, 데이터베이스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동영상 애니메이션, 예, 동영상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나오게, 예, 나오게 이제 처리를 할 수가 있고, 예, 아주 이제 특수한 그런 기능 같은 경우에도, 예, 자, 이렇게 되면 누르면 다시 이제 바뀌면서, 예, 이렇게 특수하게 기능, 자, 이런 형태로 표시가 된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여러분 다양하게, 예, 목업을 만드실 수가 있는데, 예, 여러분들도 직접 한번 목업 제작할 때 물론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되긴 합니다. 근데, 예,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